자,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마찰의 그 속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저도 뉴스를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자, 그 속내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일 간의 관계를 저희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가장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글로벌 탑 뉴스들, 머스트 파퓰러 인기 있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이번 주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아래는 에너지에 대한 가격 그 전망, 여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저도 이 뉴스를 봤었는데 이란이 또 한 척의 그 유조선을 포류했다는 그 납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유조선으로 그 유조선이라기보다는 그 밀수를 하는 네네. 소규모의 선박입니다. 아, 밀수하는 소규모 선박.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서방 측에서는 그 대꾸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탑5 뉴스. 과연 우리가 이번 주에 관심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5가지 뉴스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만 살펴드리자면요. 먼저 무역 분쟁의 긴장감이 얼마나 심화될 것인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은행들, 뭐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그 중앙은행들이 또 이번 주에 정책 회의를 갖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 미국의 연준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할 것이냐. 제임스 블라드와 그리고 찰스 에반스가 이번 주에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지표와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느려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이번 주에는 꼭 관심 가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일단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는 걸로 이제 요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중국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중국은 아시아 시간에서 적각 보복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장중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면은 네. 지금 10%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9월 1일부터죠.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중국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네. 앞서도 EU하고의 그 농산물 이야기도 있었고 일본도 지금 그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의 텃밭인 그 중서부의 농가들의 그 고충은 지금 중국의 대중 수출이 막혀 있고 네. 그리고 미국 농산물 수출은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국이 다시 미국 미산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은 10% 관세 부과를 네. 연기 또는 중지하겠다는 얘기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그 중앙은행들의 뭐 정책 미팅도 이번 주에 있는데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예, 중앙은행 그 정책 미팅보다 여기 그 무역 긴장 고조에서 네. 한번 보시면은 요번 주 금요일 날 중국의 수출 무역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네. 요번 주 목요일이죠. 지금 현재 수출 같은 경우는 연율로 봐서 직전 그 달이 마이너스 1.3이었죠. 지금 현재 시장 예상으로는 7월 달이 마이너스 2.2로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가 영향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네. 중국의 수입을 보시게 되면은 직전이 마이너스 7.3 네. 그리고 예상은 마이너스 7.6 역시 중국이 미중 무역 마찰 또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연준이 지난주 금리 인하를 했죠. 네. 그 7월 31일요. 그 25 베이시스 포인트 했습니다만 역시 연준의 연준을
해서 노르웨이부터 뉴질랜드 각국에 보시면은 노르웨이는 지금 현재 그 6월 20일 날 발표한 거 보면은 금리 변화가 없었죠. 네네. 뉴질랜드도 지금 현재 그 금리 변화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직전 8월 7일에는 지금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호주를 보시죠. 호주는 금리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일 발표하죠. 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역시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 하락하는 쪽으로 그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필리핀은 지금 현재 이전이 4.5%였습니다만은 지금 8월 8일 발표하지만은 지금 시장 예상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필리핀 금리 정책이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네네, 것이라고는 그러니까요. 아무도 생각 안 하니까요. 네. 그리고 태국을 보시면은 태국은 8월 7일 날 그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이전과 똑같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연준 그 위원들의 발표죠. 세인트루이스의 그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가 화요일 날 워싱턴에서 경제와 금리 정책에 대한 연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카고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가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번 주 미국의 경제 지표, 경제 데이터가 상당히 얼마 없죠. 네. 그렇지만 오늘 월요일 날 발표되는 그 ISM 매니팩처 그 비제조업이죠. 서비스업 그 구매 관리자 지수 이 부분이 지금 하나의 미중 무역 마찰에서 그 제조업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네. 8월 8일 네. 저희가 목요일에 발표되는 이게 중국의 수입 수출 그 예. 지표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고 그 밑에 나오고 있는 뭐 유럽의 경제 지표는요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만 해드리면서 한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뭐 영국의 그 QOQ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경제 지표 PMI 영국의 PMI 지표도 발표가 되고 그 아래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디즈니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은 좀 이번 주에 눈여겨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주말 사이에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지다 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하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국이 기술력이 급성장한 것은 1970년대 그와 1980년대를 통해서 물론 저희 선배 되시는 분들의 네네. 노력이겠습니다만은 그 한국은 그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그 기업 문화 또는 그 기업 경쟁력은 스피드입니다. 그렇죠. 일본은 항상 그 협상하는 데도 신중하고 하지만 그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아주 긴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일본 기업의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그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심야에도 일을 하고 네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가 한국의 그 수출 물량을 납기를 맞추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경이로움을 나타냈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한국의 기술력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을 지금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죠. 하지만은 일본은 벌써 1970년대부터 그 중국에 당했습니다. 미국에 당했습니다. 1970년대는 그 미일 직물, 즉 섬유 협상이었죠. 그리고 1980년대는 그 미일 반도체 협상이었습니다. 자,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그 섬유 무역 마찰이 있었을 때 가장 특혜를 본 것은 한국입니다. 한국이었겠네요. 그 당시 제일 합섬이죠. 삼성의 모체였던 그 삼성의 계열사였던 그 제일 합섬이 제일모직이라고 제일모직이 가장 큰 혜택을 받죠. 네네. 즉 미국으로 일본이 규제를 당하니 미국으로 직수출을 못하니까 한국의 그 기술 공장과 한국 회사와 손을 잡고 한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길을 튼 거죠. 즉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 일본 회사의 기술력과 자본으로 그 만든 제품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수출 규제에 해당되지 않았죠. 그리고 1980년대 또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그 저희 삼성전자죠. 삼성
그 당시에 삼성 반도체였겠습니다만 네네. 삼성 쪽으로 많은 기술력과 자본이 넘어갔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반도체가 미국으로 직수출이 안 될 때 한국을 통해서 간접 우회 그 수출을 하는 그런 형태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을 그 당시 어느 정도 그 기술력과 자본력을 주게 되면은 한국이 그렇게 쉽게 그 캐치업 즉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네네. 한국의 그 기술력이나 그 노동력이나 그 고학력의 노동력이죠. 네네. 그리고 또 한국의 스피드 즉 일본의 기술력을 그 빨리 답습하는 한국의 그 노동력 그 인재들이죠, 인재들이죠. 네. 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부분은 일단 뭐 지키고 있습니다만 메모리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한국의 그 SK나 그다음에 저 삼성전자의 시장을 내어주게 됐죠. 일본이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 화이트리스트에 이번에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게 된 것은 그러면 그냥 억울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돈 벌 거야라고 하면서 했다고 하기에는 표면적으로 그런 설명도 나오고 있지 않고 그 속내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그 속내를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일본 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부 체계죠. 큰 네.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기술력이나 한국의 그 제조업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네. 앞으로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일본의 제조업 또는 일본의 그 경쟁력이 그만큼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 견제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미국이 그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한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수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한국의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할 거라고 표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으나 시장에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그 지난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3천억 불 상당의 그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이야기가 나왔고 네네. 그 다음 날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일본 가기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네. 즉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무역 갈등의 주 대상국이 중국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은 뒤늦게 시작했습니다만 미국과 똑같이 한국을 그 대상국으로 보고 지금 어느 정도 억지와 생태죠. 뭐 그 명분이 없는 네네. 수출 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일본이 서로 암묵적인 관계에서 각 그 자기네들이 가장 건드리기 쉬운 또는 건드리기 또 견제를 해야 될 대상국을 중국과 한국을 정해놓고 지금 같은 어떤 시나리오나 로드맵을 만들고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이야기는 지금 한국에서는 그 지소미아 등 그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이죠. 네네. 그런 부분을 내세워서 지금 미국을 통해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미국이 네. 중재해주기를 바랍니다만 네. 지금 현재로서 미 정부 국무부뿐만 아니라 백악관 입장에서는 양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미국은 지금 직접적인 관여는 좀 꺼리는 타입이죠. 지소미아가 그 미국에게도 중재할 만한 뭐라고 할까요? 중재할 만한 어떤 걸 못 준다는 이유가 뭔가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그 한일 그 군사 정보 협정, 보호 네. 협정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한국이 일본에 줄 수 있는 정보, 그다음에 일본이 한국에 줄 수 있는 정보. 근데 미국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네. 즉 한국은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취득하고 있는 네네. 대북 관계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죠. 또 미국도 저희 한국에 제공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일본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가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는 조금 그 내용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1년에 한 10건 정도 내외의 그 정보 교류이기 때문에 네. 그 정보를 저희 같은 경우 또 일본 같은 경우 미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이 굳이 지소미아 때문에 우리가 중재에 끼어들어야 돼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그 동맹이죠. 동맹이죠. 그 부분에 그 지소미아는 그다지 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것은 그 북한, 중국 또는 러시아에 맞서서 한반도가 어느 정도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한일 관계에 그 마찰이 있을 경우는 미국이 중재에 나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도까지 가지 않는 이상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점. 지금 현재로서는 9월 말 10월 초가 지금 아베 아베 총리의 그 타이밍상 아주 네.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 일본은 지금 지난 5%, 8% 소비세를 올렸죠. 네네. 그리고 이번 10월부터는 8%에서 2%도 올려서 10%가 됩니다. 즉 네. 그렇게 되면은 일본 국내에서 여론이나 경제 문제가 하나의 또 관건이 되죠.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게 무역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